이제 노숙인 쉼터라는 곳이 있고 그 노숙인 쉼터를 전화를 해보니 그 아버님을 모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입소 결정을 하게 되었죠. 나라는 홍원표는 진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는데 이 쉼터가 뭐 나쁜 곳은 아니지만 이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많이 되고.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IT 기업의 진진시스템 대외협력 본부장으로 있는 홍원표라고 합니다. 아까 공항에서 아버님을 뵙고 영등포 여기 바로 뒤에 병원이 있어요. 그 영등포 병원에 바로 갔고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 안 좋은 상태 합병증이었어요. 그래갖고 하루 입원하고 보니 제가 그때 당시에 2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그 밖에 나와서 30분간 엄청 울었어요. 진짜. 왜 나한테 이런 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왜 줬는지에 대해서 하늘에 굉장히 원망을 하다가 울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서울시에 있는 복지 포털이나 이제 여러 가지 동사무소부터 다 확인을 하고 복지 포털에서 보니까 이제 노숙인 쉼터라는 곳이 있고 그 노숙인 쉼터를 전화를 해보니 서울에 공공지원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이 무료라는 거를 알았고 좀 큰 병원이 좋을 것 같다 보니까 그 신림에 쉼터가 있는 거예요. 신림 근처에. 근데 거기는 보람의 서울대병원이 가까워서 바로 전화를 좀 하게 됐고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니 그 아버님을 모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입소 결정을 하게 되었죠. 나라는 홍원표는 진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는데 이 쉼터가 뭐 나쁜 곳은 아니지만 이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많이 되고 제 아버님도 모셔야 된다는 게 마음이 무거웠고요. 쉽지 않은 선택을 한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몇 년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20살까지 이제 저를 그래도 키워주고 했으면 내가 아버지를 남은 생에는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겠다. 끝까지 모셔야겠다. 그래서 뭐 그걸 효도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사람 간의 의리. 가족들은 제가 갔을 때 한 12가족 정도 있었는데 이게 방 한 칸을 줘요. 근데 방 한 칸에 이제 2층 침대가 되어 있어서 밑에서 잘 수 있고 위에서 잘 수 있고 이 한 칸으로 옷장 할 수 있는 데를 주고 거기는 식사를 위에 4층에 이제 식당이 있는데 점심에만 영양사 선생님이 점심 저녁을 밥을 해주시고 아침이나 이제 주말에는 뭘 먹을 수 있는 재료를 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볶음밥이나 그냥 볶아 먹을 수 있는 거나 라면이나 그런 걸 항상 준비해줘서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 가족들은 보면은 한부모 가족이나 사업을 방했거나 자립이 안 되는 거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세게되고 제가 거기서 살아보니 기반이 없고 다시 세상에 나갈 자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의식주도 다 처리해주고 특히나 사례로 갑자기 아버지한테 무슨 우편물이 온 거예요. 그 우편물이 왔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아버지의 빚이 8,700만 원인가 그걸 고지선 거예요. 근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가 제가 20살 때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카드 갖다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 돌렸던 거고, 잠수를 타니 끊겼다가 그 은행사가 제2의 금융권 밑에 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와서 준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하늘도 너무하지 8,700만 원을 이걸 어떻게 하냐 했을 때 근데 그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 사회복지사분이. 그래서 그거를 8,700만 원을 파산 신청하는 과정을 겪고 변호사도 붙여줘서 결국엔 그걸 해결하니까 거기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의식주와 이제 그런 빚이나 이런 부채를 해결할 수 있어서 다시 출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아내는 제가 대학교 때 체육 강사, 이제 초등학교 체육 강사 알바를 했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으로 이제 잠깐 만났었고, 그래서 저희가 만나다가 헤어지다가 이제 몇 차례를 하다가 제가 쉼터에 있을 때 그 강연백도 씨라는 KBS 강연 프로그램 나갔고, 그때 당시에 와이프가 라이브인데 그날 딱 본 거예요. 제가 그때 검정 후드티를 입고 강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 후드티가 제 지금 현재 아내가 줬던 후드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직도 내 거를 입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연락이 됐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노숙인 쉼터에 제가 살고 있고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게 굉장히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한테 거의 천사 같은 존재죠. 거의 저를 구세해줬다는 것처럼 저를 믿어주고 그래서 그때 다시 만나고 결혼까지 했는데 쉼터 있을 당시에 결혼을 하자고 했으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네. 사실 장모님이나 이렇게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 장모님한테 제 와이프가 이런 얘기는 했대요. 이제 원표가 이제 열심히 살고 이런 게 좋은데 우리가 친구로 만나서 지금 사실 결혼을 하는데 막 가슴이 엄청 두근거리고 이러진 않다. 이거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원표가 우직하니 그냥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좋다. 근데 삶을 살아보니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그 삶이 옳지 않으면 이혼할 확률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간단한 이런 감정들은 사실 결혼하고 몇 년 되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우직한 애 만나라. 이제 장모님이 좀 적극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감사하죠. 그래서 우연치 않게 또 저를 구원해줘갖고 장모님도 또 저를 같이 구원해 주신 거죠. 뭐 사람인지라 당연히 비교를 하죠. 왜냐하면 저는 거의 뭐 지하수에서 진짜 맨바닥 지하수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실 대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살면 못 살아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아버님을 노숙인 센터에서 모시고 아버님이 하늘나라 때까지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로 생각하지만 못할 만큼 너무 힘들었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남이랑 비교를 많이 하게 되죠. 다른 사람은 편하게 살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근데 아무래도 그런 시간을 많이 겪다 보니 지금은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제 루틴이 명확하고 제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종교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집중을 하는 거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머리도 좋고 다 이러다 보니 의미 없다는 생각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어서 제 삶의 루틴을 깨지 않고 감정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강연백도시 할 때는 제가 노숙인 쉼터 들어가기 직전이어서 주위에서는 그거를 왜 하냐, 지금 힘든 상황에 잘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 입장에서는 그때는 거의 도와달라는 절규에 가까운 강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으니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EBS에서 제가 강연을 했었던 이유는 저보다 힘든 사람들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나마 이런 강연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얻고 할 수 있다는 작은나마 작게의 저의 워딩이 힘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강연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몽골에서 해외 사업을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이제 홍아셀인데 지금 5살인데 제 아들을 키우면서 첫 번째는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을 때 서포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제 아버님이 저를 이제 키워주시다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무너진 게 있기 때문에 되게 경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하셔갖고 사실 제가 사업 트라우마가 있어요. 약간 뭔가 이제 직업은 가질 수 있는데 언제는 사업을 해야 하긴 하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아버지가 좀 망가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저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런 부분이 아버지한테에 대한 경제적 책임에 대한 소중함을 가져야겠다는 동시에 아버지의 그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고생했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과거의 나한테는. 그때는 제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모시는 때가 32살 때였고 20살 때도 내가 20살이면 내가 나이 많이 먹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키워보니까 그 20살도 32살도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은 상처와 힘듦을 혼자 이겨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를 지금 뭐 엄청 많이 돈을 많이 벌거나 부자가 되거나 부의 성공을 이루진 않았지만 그때 잘 견뎠고 버텨서
지금 결혼한 사람이랑 사랑하는 와이프랑 아들이랑 살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서 참 고생 많았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가정에 대해서 목표가 있고 이제 제 삶에 대해서 이제 뭐 회사의 목표나 트렌드가 있는데, 일단 첫째는 제 아내가 좀 뭘 먹고 싶거나 이럴 때 좀 가격표를 안 보면서 사거나 사고 싶은 것도, 그리고 아까도 뭐 아버님을 얘기했지만 아세리가 좀 무엇을 공부를 하고 싶을 때나 내가 하고 싶을 때 제가 적극 지원을 해서 그런 돈에 대해서 아들이 걱정하지 않고 우리 아빠가 지원해 주니까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는 정도의 좀 부를 가져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제 1번 목표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스포츠 쪽에 제가 종사를 하고 있고 데이터나 블록체인이나 AI의 이런 선두주자에 대한 부분들이 해외에도 많지만 이 분야에 만큼은 제가 전문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원표정학재단을 좀 만들어갖고 저보다 힘들었던 사람들, 세상에 자활을 해야 했던 그런 쉼터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하는 게 좀 제 마지막에 목표인 것 같습니다. 거북이 정신이라고,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진 않지만 빨리 가지 않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좌우명이거든요. 남들보다 부족한 게 많더라도 묵묵하게 천천히 거북이처럼 가면 제가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게 제 좌우명. 이런 기회를 준 우리 윤예란 지호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훌륭한 PD님과 촬영할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리고요. 또 인터뷰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또 아들과 아버지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렸던 시간입니다. 모든 일 잘 되길 바랍니다.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